자, 이제 2019학년도 6월 모평, 그 다음에 9월 모평 수능, 이렇게 이제 또 3개를 한번 우리가 그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비파형 동검이죠. 그쵸?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이거 반달 돌칼이잖아요. 근데 반달 돌칼은 돌로 돼 있지만 이거 어느 시대 거죠? 둘 다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청동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교 수용 이것은 삼국시대니까 안 되죠. 그쵸? 골품제 이것도 삼국시대죠. 고인돌 이게 바로 청동기가 되겠죠. 청동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정답이죠. 주먹도끼는 구석기고요. 모내기법 이건 모내기법이 전국 널리 보급된 건 조선 후기죠. 그쵸? 완전히 이것은 여러분들 맞으라고 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조선 후기. 이렇게 됩니다. 다시 쓸까요? 네. 자, 조선 후기.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예요. 그쵸? 토지제도는 국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쉽게 말해서 월급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제도로서 뭐를 준 것이다? 수조권을 준 제도다. 수조권 지급. 그쵸? 네,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예요. 조선 전기에 이러한 토지제도는 뭐가 있느냐? 맨 처음에 과전법이 실시가 됐고요. 이건 현전직한테 다 주다가 경기도에 한해서 현전직한테 이제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경기도에 과전이 부족해지니까 현직에게만 주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국가가 직접 걷어가지고 국가가 주는 관수 강급제를 실시했다가 직전법 제도가 폐지되죠. 직전법 폐지. 요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 체제로 운영이 되었어. 그런데 수신전, 휴량전 등 세습되는 과정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관리한테 지급한 토지가 부족해진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뭐가 실시된 거죠? 직전법이 실시된 거죠. 이때는 현직이라든지 전직한테 모두 다 수조권을 줬지만 이때는 이제 누구한테만 주는 거죠? 현직만 지급을 하고 전직에게는 어떻게 한 거죠? 주지 않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직전법을 실시했어. 이게 이제 토지제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죠. 노급 폐지, 이것은 그 통일신라 때 신문왕. 그 다음에 균역법 실시, 이건 조선 후기 영조. 공명첩 발급, 이거 임진왜란 이후. 그 다음에 건원중보, 이것은 고려시대 최초의 철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거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한 거 누구죠? 광개토대왕이 했던 업적이죠. 그쵸? 네. 이때 이제 광개토대왕이 군사 5만을 보내갖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면서 일어난 결과는 뭐냐? 바로, 그 가야가 이때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금강가야 중심의 가야가 대가야 중심으로 중심지가 이동하죠. 즉, 다시 말해서 금강가야가 쇠퇴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개항기고요. 그쵸? 병자호란, 조선 중기. 그쵸? 천리장성 축조, 고려시대고요. 북벌운동, 이건 조선 후기의 효종의 북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시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진은 선덕여왕이 만든 거, 저거 뭐냐면, 그래픽으로 이제 복원한 건데 황룡사 9층 목탑이에요. 이 황룡사 9층 목탑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목탑이니까 이것은 몽골 침입기 때 소실됐습니다. 몽골의 침입기 때. 그쵸? 네. 가나라. 그럼 이거 어느 나라죠?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가나라에 대한 설명, 신라에 대한 설명. 자, 칠지도 백제고요. 귀족 합의자인 화백회 이게 신라고요. 영고 이것은 부여에 대한 설명이고요. 변발과 호복 등 몽골풍이 유행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때죠. 몽골의 침입기 때.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 이것도 고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신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백성 수만을 이끌고 망명해 왔다. 태조 이거 뭐예요? 발해 유민 흡수한 거 태조 왕건이죠. 네. 고려시대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동북구성 축조하였다. 이것은 윤관이 별무반 조직해서 동북구성 축조한 거고 고려 중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영정법 실시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고요. 조선 후기고 인조에 대한 이야기죠. 경국대전을 반포한 것은 조선 초기의 성종이죠. 만들기 시작한 것은 세조고 반포한 것은 성종입니다. 기인제도 이게 바로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죠. 네. 태조 왕건은 기인제도와 사신관 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독서삼품과 이건 통일신라 시대 때 원성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성왕 이렇게 되겠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동아리 주제 탐구 발표회 무슨 왕조의 경제, 전식과 은병, 사원수공업이 발달하였다. 고려 왕조죠. 고려 왕조. 고려를 찾아라. 병난도 이게 고려죠.
회사령 제정된 것은 일제시대고요. 상회사 운영한 건 개항기고요. 청해진 설치한 것은 통일신라 말기죠. 통일신라의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그쵸? 그리고 대동법을 실시한 것은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광해군. 그쵸? 중기 정도죠? 네, 중기 후기 뭐 상관없습니다. 왕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니까 바로 병란도가 번성하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원에 이르자, 이거 보현원 놀이 갔다가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죠. 그쵸? 1170년에 무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신정변. 자, 딱 답이 거기에 있죠. 네,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또 최충원도 나왔어요.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란의 침략과 격퇴, 이것은 이제 고려 초기가 되겠고요. 고려 초기. 지방호족이 대두된 것은 통일신라 말기가 되겠죠. 통일신라 말기. 그쵸? 사림의 성장,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가 되겠죠. 조선시대. 성종 때 김종직을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시키면서 사림들이 성장을 해요. 세도정치기의 전개와 삼정의 문란, 이건 말 그대로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죠. 예. 순헌 철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순헌 철종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조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한 거 누구죠?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왕 누구예요?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그쵸? 세종대왕이 우리가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하면 훈민정음이죠. 한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적의 난은 이건 고려시대 때이고요. 웅진의 사비를 천도한 나라는 백제고요. 최승로는 고려시대 때 성종 때의 인물이고요. 살수에서 수에, 이것은 고구려죠. 네,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안 맞잖아요. 조선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국사는. 그쵸?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때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잡아서 시기를 잡고 그 시기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그 8개의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알아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산수화 또 나왔어요. 조선 후기 문제예요. 그쵸? 조선 후기는 정치적으로는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맹아가 출현했고요. 사회적으로는 평등 사상이 대두됐고요. 문화적으로는 서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인왕제색도 이거 진경산수화예요. 조선 후기예요. 후기. 조선 후기. 답이네요, 그냥. 그쵸? 천마도는 신라 거고요. 그쵸? 고사관수도는 15세기니까 조선 초기예요. 사신도 이건 고구려 거고요. 그쵸? 도교와 관련 있죠? 몽유도원도 이것도 15세기니까 조선 전기가 되겠죠?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인물연보 서원 철폐를 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한 사람 누구죠? 최익현. 그쵸? 최익현이 이제 외양일체론 이런 거 내세우죠? 외양일체론. 이것은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에 대한 반발이죠? 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익현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국통사 만든 사람은 박은식이에요. 한국의 고통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한인 애국단 조직한 사람은 김구고요. 이토 히로부미 처단한 건 안중근이죠. 네.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을 써준 사람은 신채호죠. 네. 의열단에 조선혁명선언을 써줬죠. 김원봉의 의열단에. 네. 정답은 바로 최익현이니까 외양일체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아버지 사도세자 끝났죠. 누구죠? 정조죠. 네, 정조의 업적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규장각을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왕친위 부대인 장용영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재교육제도와 같은 거 초계 문신제죠. 초계 문신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축조했고요. 수원 화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신해통공이라고 해서 금난정권 폐지하고요. 신해통공 요게 정조의 정책이죠.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였다. 이건 고종에 대한 이야기고, 이사부를 시켜 우상국 정벌하였다. 이건 신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12목 설치하였다. 이것은 성종인데 고려시대 성종이에요.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끝났죠. 사도세자 정조 장용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수복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에 공민왕의 개혁정치죠. 고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우리 박물관에는 홍영식의 후손이 기증한 유물 238점과 함께 김옥균, 박영현, 홍영식이 일으켰던 거 뭐죠? 1884년에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그쵸? 갑신정변의 배경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됐느냐?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갑신정변 잘 나옵니다. 급진개혁파가 주도한 거 맞죠? 그쵸? 정답 1번입니다. 훈련도감이 설치된 계기, 이건 임진왜란이고요.
그쵸?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된 것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요. 독립공채 발행할 자금을 마련했다. 이건 임시정부가 했던 활동이죠. 임시정부 활동이고요. 대한제국의 군대 예산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군대 예산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건 정미의병인 거죠. 네. 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정답은 급진개혁파가 주도한 갑신정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수양평가 과제 독립신문에 실린 경인선 개통 1899년이에요. 알렌의 일기, 제중원, 그쵸, 유경공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것은 개항기 때 근대 문물을 수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대 문물의 수용과 관련이 있어. 이때 수용된 게 뭐 철도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의료도 있고 그쵸? 많죠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근대 문물이긴 하지만 일제의 수탈에 이용됐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치정책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 통치 정책이 등장하게 된 계기죠. 사이토 총독이네. 총독이 나오면 일제시대라는 거죠. 이번에 새로이 관제를 개정하여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1919년에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로 전환한 거죠. 문화통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문화통치예요. 그 계기는 바로 3.1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3.1운동과 관련 있는 거 몇 번이죠? 예.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1941년이니까 안 되고 홍콩공원 1932년이니까 안 되고요. 자주 독립을 위한 3.1운동이라고 돼 있죠. 여기 1919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순종 장례식 날 일어난 건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고요. 이거 60만세 운동입니다. 민족차별에 반대하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 다음에 일어나죠. 1929년 11월 3일 날이죠. 이 60만세 운동이 계기가 돼갖고 1927년에 정우회 선언과 조선 민흥회 선언을 통해서 신간회라는 민족유일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신간회가 조사단 파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지만 못하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 후원 조치는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계속 지키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발표였던 거예요. 이거는 1987년 6월 항쟁과 관련 있는 거예요. 6월 항쟁. 자, 이때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죠? 네, 요거. 답은 5번이죠. 이한열과 누가 나온다고 했죠? 네, 박종철, 이한열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던 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총독부 간부에 있는 건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을 할 수 있다. 태형이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 중에 일기예요. 일제시대 일기. 일기가 헌병경찰인데 이 헌병경찰 통치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쵸? 홍범 14조는 개항기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일제시대 일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외교사절로 가는 보빙사는 1883년에 파견됐던 거죠. 일제시대 일기는 1910년부터 1919년이니까 안 되죠. 신식무기를 들고 있는 별기군 1880년에 만들어서 1882년에 이모군란 때 없어집니다. 만민공동회, 이것은 1896년부터 1898년까지의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헌병경찰제도이니까 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조치라는 것, 이것은 이제 유신헌법 때 나온 거예요. 유신헌법. 1호가 바로 1974년에 이제 발효가 되죠. 그쵸? 예, 박정희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신헌법, 박정희.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 1988년이죠. 유신헌법은 1972년부터 시작해서 1979년까지죠. 네. 안 되고요. 새마을운동, 이건 1970년이니까 이 이전이 되겠죠. 예,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건 1948년 8월에 만들어졌 9월인가요? 이때 해갖고 1949년 9월 이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아니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이것은 이제 우리가 IMF 외환위기죠. IMF. 그쵸? 김영삼 때가 되겠죠. 김영삼 때 외환위기가 나왔고 그다음 그걸 극복한 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거니까. 극복은 김대중 때 했었죠. 네, 이건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이 제적되었다. 이건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죠. 이승만. 그쵸? 네. 그러면,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박정희와 관련 있는 건 여기밖에 없죠. 그쵸? 새마을운동 1970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그때 끝난 건 아니니까 요 시기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서 정답은 몇 번으로 하는 게 좋다? 2번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된 최고 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이것은 바로 뭐냐면 충칭 임시정부에서 바로 조소왕이 이야기했던 조소왕의 삼균주의예요. 그쵸?
충칭 임시정부에 있었던 건 뭐죠? 바로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였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평양에 2,300명 고무 직공의 살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내 한 몸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지붕 위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평원 고무공장 사장이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기 전에는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쵸? 이거 지금 무슨 운동하는 거죠? 노동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운동. 그쵸? 네. 대한자광회는 1906년인가요? 네. 1906년에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은 지금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야. 일제시대 노동운동이에요. 일제시대.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있었고요. 헤이그 특사도 1907년이고요. 일제시대가 아니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3년에서 1924년에 끝났습니다. 그쵸? 일제강점기 노동쟁의 원인을 조사한다. 이게 딱 그거잖아요. 그쵸?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노동쟁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물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최초는 언제냐? 사실 여러분들 이거 최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1985년. 그쵸? 1985년에 전두환 때도 이산가족의 일회성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례화된 것이 바로 언제냐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정례화가 된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자,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죠. 선언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났다. 이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 됐었던 거예요. 네, 정례화. 자, 그럼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최초는 전두환 때 있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초는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라는 거죠. 예. 이산가족의 최초는 전두환 때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김대중 때를 찾아라 이런 문제니까 휴전협정을 조인하였다. 이건 이승만 때고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이제 광복 직후고요. 광복 직후. 이것은 노태우고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건 노태우입니다. 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건설 추진하 이게 김대중이죠. 네. 통일원칙 7.4 남북 공동성명 이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죠. 박정희. 그래서 김대중과 관련 있는 거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0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가 누구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번 수능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